요리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쓰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혹시 뭐 절대 쓰면 안 되는 기름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요.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그런 기름일 수도 있어요. 기름 많이 쓰시잖아요. 튀기고 볶고 지지고 뭐 심지어 막 생으로도 어떤 분들은 막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름은 그냥 칼로리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름 자체가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고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튼튼해지기도 하고 정말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염증이 막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노화가 막 빨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기름 선택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혈관에 우리가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떼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자체가 혈관에 꽉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혈액순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포가 예민해지고 간의 해독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고온에서 요리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한테 제가 조금 죄송은 하지만 하여튼 이름은 너무 좋죠. 그럴싸하죠. 딱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대부분 이 GMO라고 그래서 뭐 유채씨에서 거의 추출해내잖아요. 유전자 조작한 거잖아요. 또 추출 과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이 핵산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요. 이걸 화학 용해제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도 건강하고도 밀접한 또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고온에서 또 조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벽돌 지방산이에요. 그냥 몸에 들어가면 안 빠지는 지방산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인데 이런 것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또 염증 유발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이 산화 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콩기름입니다. 대두유, 뭐 식용유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거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기름이잖아요. 대두유, 식용유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오메가3하고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몸 안에 염증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메가3는 이거 과잉 섭취하게 되면요, 염증의 유전자를 갖다 활성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만성염증, 뭐 비만, 당뇨, 뭐 혈압, 암까지 이어지는 어떤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세 번째는 포도씨유입니다. 포도씨유도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포도씨유는 고온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높아가지고서 발연점이 낮아요. 그리고 산화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이 튀김 요리라든가 볶음 같은 이 고온 요리 조리에 사용하게 되면 몸속에 활성산소와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고온 고압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해내거든요. 사실 이제 적은 양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쌓이면, 오랫동안 쌓이면 사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기름은 정말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잘못 쓰면 정말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건강한 기름으로 추천해드리는 4가지 기름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들기름과 참기름입니다. 이건 저온 요리에 쓰는 거예요. 특히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샐러드라든가 나물무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에 아주 최고의 식품입니다. 두 번째가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것도 저온 압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지방이지만은 짧은 중세지방산으로 이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장지방으로 우리가 막 쌓이는 뱃살로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또 고온 조리에도 쉽게 산화되지 않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 요리라든가 어떤 볶음 요리, 중식 스타일의 요리에는 추천해드릴 만한 기름입니다.
세 번째가 저온 압착한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발연점이 한 250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조리에도 이게 선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심혈관 보호와 항산화 효과도 또 그래서 뛰어납니다.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뭐 ADK잖아요. 이런 걸 흡수를 도와주는 또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이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오븐 요리 같은 거, 이 샐러드 드레싱에도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름입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죠. 이제 심장을 지키는 이 주중해식 기름이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올리브유는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9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이냐면 LDL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HDL이라고 그러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해줘. 그래서 이것도 고온 조리보다는 중저온 혹은 생으로 먹는 게 훨씬 적합합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기름을 쓰는 실생활 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름을 바꾸는 3단계 실천법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름을 바꾸는 것도 이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식용유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유통기간 지난 기름들이 있어요. 오래된 식용유는 그냥 바로 버리세요. 두 번째는 볶음, 튀김 요리를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좀 바꾸면 기름 사용 양을 뭐 3분의 1 정도로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샐러드에는 생들기름을 한번 넣어서 먹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이 생들기름으로 바꾸면 오메가3 풍부하잖아요. 밸런스를 유지해주면서 염증도 상당히 좀 저하시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기름은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내 세포를 만들고 내 혈관을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또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학, 정제된 어떤 식용유보다는 자연에서 스스로 짜낸 이런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집 기름부터 한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잘못된 기름을 섭취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사실 이제 모든 음식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뭐 조금 잘못 먹었다고 해서 금방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병을 어떤 치료할 때도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3개월에서 9개월 해야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 하나 먹어서 좋아 이런 것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실제로 좋아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식용유 같은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병이 되기 전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만성피로입니다. 그냥 바로 피곤하다면 한번 기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손발이 차가움이에요.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안 좋은 기름 먹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는 병들이 당뇨, 고혈압, 비만이죠. 특히 비만인데요.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4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게 혹시 내가 먹는 물론 탄수화물, 지방 뭐 다 단백질까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을 한번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오일 종류가 되게 이제 그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는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오메가6, 그 다음에 뭐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7, 오메가9,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식용유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오메가6예요.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면화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포도씨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오메가6거든요. 근데 코코넛유는 그냥 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코코넛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지방산 안 좋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코코넛유는 튀김 같은 거 할 때 쓰잖아요. 쓰면은 식용유는 그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메가6는. 그래서 오히려 발암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코넛유는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트란스 지방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코코넛유는 바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빠른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쓰더라도 달리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코코넛유가 가지고 있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 특히 보면은 코코넛유에는 P53이라는 유전자,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P21이 어떤 장면에 CDX라는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포스라는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암종별로 볼 때 그 연구 자료에 보면은 유방암이나 그 자궁 내막암 이런 경우에 포도씨유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을 특히 튀김용으로 쓰는 경우에 어떤 오일을 쓸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오일을 써야 될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튀김용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발화점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안 좋은 트랜스 지방으로 빨리 바뀌는 효과가 있어요. 식용 오메가6가 많은 이제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용유들도 모두가 다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들은 가능하면 어떤 요리를 할 때 열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코코넛유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 코코넛유가 좀 보면은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좀씩 있어요. 왜냐하면 특유한 맛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좀 있어요.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코코넛유를 권합니다. 지방 하면은 일단 크게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포화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이게 모노가 있고 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불포화 상태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MUFA라고 하죠. 이거는 되게 올리브 오일이 거기에 해당하고, 우리 아보카도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 되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그래서 그 유방암에 가장 좋은 지방은 이제 오메가3가 많아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이 오메가3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계속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채식 속에서 얻는 이런 지방들, 이게 오메가6거든요. 자연에 있는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몸에 거의 대부분이 오메가6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1대10,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 1대10, 1대20 막 이렇게 가는 경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친구들은 1대2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1대4예요. 오메가3 1, 오메가6가 4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는가? 5%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5%를 넘어가면.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지방으로서 좋은 비율이 불포화 지방을 15에서 20% 정도. 그 오메가3나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 우리가 이제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 비율을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일단은 지방을 먹을 때 뭐부터 생각해요? 오메가3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요 두 비율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메가3가 1, 그 다음에 오메가6가 4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도 뭐 1대4 소고기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해가지고 사육하는 농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1대4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를 엄청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많은 게 뭐예요? 들깨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시라든지, 그 다음에 햄프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많이 못한다 할 경우에는 오메가9, 올리브 오일을 좀 더 늘리면, 올리브 오일은 직접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오메가3보다는 적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응고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혈액 응고가 그것을 막아주면은 그만큼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정상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암 세포도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 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 암 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방을 비율을 맞추면은 아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좋은 질문인데, 사실 들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들깨는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들깨는 오메가3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메가3는 항상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산패를 주로 왜냐하면 이 오메가3가 자연에 어떤 식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식재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됐을 때, 특히 공기나 빛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옛날부터 어때요? 들깨를 우리가 열을 볶아가지고 이걸 짜서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암 환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병도 조금 개념이 있는 분들은 노란 병에다가 갈색 병에다 담죠.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은 하얀 병에 담아있는 기름은 더 안 좋아요. 바로 빛을 봐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색 병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색 병에서 해도 매일 기름을 어때요? 뚜껑 열어가지고 따라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막아놓죠. 그 사이에, 여는 사이에 공기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또 산패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들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좀 비린내가 좀 나죠. 저온으로 살짝 볶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이 있고,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갈아서 먹으면 공기 중에 조금 노출돼도 괜찮아요. 왜냐? 이 껍질 속에 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냥 짜지 말고 들깨를 살짝 볶아가지고 그걸 그냥 갈아서 24시간 내에 다 먹어요. 한꺼번에 많이 갈지 말고 조금만 갈아가지고. 우리 들깨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 뿌려서 음식에 뿌려가지고 먹는 거. 그래서 들깨는 그런 방법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오메가3가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모든 세포가 거의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율이 뭐 거의 한 80% 이상이 오메가3죠.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먹은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오메가3가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메가6가 거의 오메가3하고 비율을 봤을 때 거의 나중에는 1대10, 1대20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증을 억제해줘요. 근데 오메가6가 높을수록 염증이 많아져요. 우리 암도 사실은 염증에 해당을 해요. 염증에 대사성 질환이면서 염증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줄수록 암에 잘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메가3는 우리가 세포막에서 염증을 차단을 해서 염증성 질환들, 대사성 질환들을 줄여주는 효과, 그 다음에 암을 억제시켜주는 효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을수록 세포막이 좋아져서 또 핵에 대한 어떤 염증, 산화작용에 줄여줌으로써 암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는 게 좋은데, 그럼 오메가3도 우리가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이제 권하죠. 근데 동물성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되게 동물성 오메가3는 여러분들이 오메가3 하면 모든 게 다 오메가3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가 동물성으로 나오는 보충제라든지 이런 오메가3들은 포화지방산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전체가 100%가 오메가3가 아닙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DHA하고 EPA라는 그 오메가3 중에서 약간은 다른, 같은 오메가3지만 약간 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 부분은 어린애들, 뇌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애들한테는 DHA하고 EPA가 들어있는 오히려 동물성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암하고 관련을 해서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하는데, 동물성에 있는 DHA하고 EPA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는 별로 관여치를 않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좋게 해주는 오메가3는 순수 모태 오메가3가 돼야 돼요. 되게 그런 거는 동물성에는 별로 없고 식물성에 많죠. 식물성에는 거의 한 80~90%가 순수한 오메가3가 되거든요. 동물성에는 거의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식물성 오메가3를 좋은 거죠.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오메가3가 암을
생기는데도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 게 좋고요. 또 오메가3가 사실은 보면 우리 유전자도 억제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I67 성장을 시키는 그런 유전자를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오메가3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 뭐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식물성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들깨죠. 근데 이제 우리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해요. 들깨를 먹을 때 우리 대부분 우리 옛날부터 어때요? 가열을 해가지고 볶아서 짜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이 오메가3를 산패되는 오메가3를 잘못하면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산패된다는 것은 우리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 걸 말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깨를 갈아가지고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먹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음식을 할 때 들깨 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가루가 오히려 기름 짠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루를 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며칠 동안 두고 먹는 것은 또 산패될 위험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은 들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씨죠. 아마씨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도 어디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개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먹는 것은 우리가 아마씨는 고소원이 먹기도 좋아요. 그래서 간식으로도 저는 많이 좀 권하죠. 그리고 이게 캐나다나 인도에서 들어올 때 약간 볶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볶아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그렇지만 항상 외국에서 이게 배로 선적해갖고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곰팡이 같은 거 쓸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도 보면은 햄프시드 같은 경우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견과류나 씨앗 속에도 오메가3가 좀씩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메가3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올리브 오일의 항암 효과는 올리브 오일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이제 올리브 오일을 또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항산화 성분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성분이 몸속에 있는 다가 불포화 지방, 이거는 유방암 증가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이런 지방들을 낮춘다라는 결과 때문에 유방암을 줄여주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오메가3와 6의 이 비율이 잘못됐을 때 염증이 커지고 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늘리는 식사, 오메가6 지방산은 줄이는 식사가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식사가 됩니다. 올리브오일 섭취를 통해서 항산화가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나 또 암에 있어서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신 공통점이 있나요?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일단은 혈액순환의 장애, 손발도 굉장히 차갑고 몸의 일부, 배나 어떤 몸의 일부들이 많이 차갑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체온의 항상성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액이 산성 체질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한국인들이 쌀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성분이 증가하면서 산성 체질로 가게 됩니다. 또 뭐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게 이제 미네랄인데,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산성 체질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몸의 일부 림프 부종이 일어난다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목이나 어깨가 상당히 아프고 저류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분은 일상생활에서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몸에 순환이 안 되고 림프액이 계속 쌓이게 되고 림프관이 막히게 되고 산성 체질을 향하게 될 때는 일단 몸에서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면역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면역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은 계속 이 염증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피곤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발도 따뜻하게 하고 체온도 일정하게 하고 피로가 없게 내 몸을 만드는 것, 체력을 늘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몸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은 나는 다 이런 거 다 지켰어. 체온도 정상이야. 체질도 좋아. 알칼리 체질이야. 그리고 손발도 따뜻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암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정말 몸에 좋은 건강 음식만 찾아서 먹었는데도 암이 왔다.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꼭 스트레스 상태를 많이 점검을 합니다. 좀 최근에 또는 몇 년 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여쭤봤을 때 어떤 가족관계, 직장 문제, 사업 상황, 여러 상황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잠깐 이 대화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너무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항상성을 확 바꿔버립니다. 면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지나친 교감신경 항진 상태로 만들어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만성염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다. 정말 너무 인생이 많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상태를 이제 수개월, 수년 지속할 때 암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림프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사실 너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우리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가장 쉽게도 이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만은 몸의 지방세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고 지방의 크기를 이제 줄여야 되는 하나의 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만 세포가 많아질 수밖에, 어떤 분은 물만 마셔도 살찐다 이런 분들,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염증을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림프관이 막히게 되면 당연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커지게 되고,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또 자궁암이나 자궁에 있는 내막증, 난소, 낭종, 난소에 있는 혹들, 여성들의 경우에는 림프 폐색으로 인해서 계속 순환이 막히다 보니까 여성 쪽, 장기 쪽에 이제 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난소, 낭종,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굉장히 흔하게 많이 있는 이제 질병이 돼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 때문에 림프 폐색이 일어나게 되고 면역 기능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쪽에 계속 정체가 되니까 혹으로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여러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림프 폐색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쪽 증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지염이나 폐 부종이나 우려성 심부전이나 좌심실 비대증 같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쪽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현대인들이라면 많이 느끼는 이제 목과 어깨의 경직, 허리, 요통,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이명이나 뇌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모든 증상들, 갑상선 비대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들, 기억력 감퇴나 대장용종,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질환들, 림프순환 장애, 림프관 폐색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과 담즙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과 담즙 기능에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알려진 가공식품, 그리고 초가공식품입니다. 정말 그 햄버거를 어떤 사람이 계속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지, 썩지 않은지를 확인해 봤을 때 무려 24년 이상 확인한 관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음식이 24년 이상 썩지 않는다. 우리가 가공식품 집에 사놓은 걸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대로인 어떤 음식들이 있잖아요. 변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지나치게 큰
해를 끼치는 독소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이나 또 어떤 가공된 음식들, 음료수들, 뭐 인스턴트 음식, 뭐 패스트푸드, 뭐 레토르트 식품, 마트나 뭐 편의점에서 파는 포장이 된 섞여 있는 그런 만들어진 음식들. 저는 이제 가공됐다라는 표현을 가짜, 가공이니까 가짜다. 음식에 흉내를 낸 음식 모형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일단 몸에서 여러 첨가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독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간이 지치게 되고, 담즙 기능이 왕성하면 여러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독소를 내보내게 되는데,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가공식품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담즙을 생산하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간이 담즙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해독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담석이,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담낭에도 담석이 발견될 수 있는 질환으로 또 커지게 됩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크게 합성하고 뭐 재생산하고 저장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 뭐 호르몬이나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거대한 공장이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가공식품,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식품은 일단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니까 반드시 드셨을 때는 꼭 해독하시고 간 기능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필수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